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예,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 방송하려고 앉았더니 굉장히 낯서네요. 며칠 동안 정신없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고생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뉴스들을 좀 쭉 봤는데요. 또 그렇게 막 이렇다 할 만한 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요 뉴스들 몇 가지만 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새 뉴스들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침체 국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늘 보니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도 하락세로 반전했다.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계속 보여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의 가격 흐름들 보이는 한 부분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도 올라가는 모양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살짝 좀 소강 상태의 느낌이 드는데요. 이 기사는 수요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수 의사가 있는 수요층의 어떤 설문, 그 수요층의 의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서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제목이 무주택자 열의 8 연내 아파트 분양받겠다 입니다. 자,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부동산 114 플랫폼을 이용한 이용자 43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아파트 분양 선호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2018년 안에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답변한 비율이 337명으로 약 한 76.8%, 거의 80%죠. 정도 된 거고, 작년에 조사한 것보다 한 6.3%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올해 안에 분양받고 싶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연내 2018년 안에 받겠다라고 답변한 분들 중에서 절반 53%가 무주택자였고, 그리고 1주택자가 37.4%,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9.5%가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느냐 이유를 물어봤는데, 1등이 일단은 내 집 마련인데,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답변이었대요. 24.9%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 분양권의 시세 차익 목적,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겠다라고 한 사람도 21.4%. 그러니까 1등이랑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여전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하겠다라는 수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분양권,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보다 규제가 많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권 양도소득세 50% 적용이 1월 1일부터 올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응답률이 약간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유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있을 테니까 보통 이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는 교체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로 수익 실현들도 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분양권 시세 차익 목적의 응답률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1주택자 이상은 새 아파트로 교체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고 29.4%, 그리고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분들은 분양권의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이게 34.4%로 시세 차익, 투자 목적으로 좀 분양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가점 100%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받을 가능성은 없고, 이제 이런 다주택자들의 의사는 거의 그거죠.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들, 추첨제 물량들이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통해서 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청약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의견들도 조금 봤는데, 102명이 아파트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조금 슬퍼요. 왜 슬프냐면 31.4%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이 자금 대출이 힘들어져서 못 받겠다라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좀 실수요자분들한테 이게 자금이 좀 줄어들면서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조금 정책에서 의도하지 않은 바가 아닌가 싶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 중 23.4%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집값 하락 우려감이 커져 내 집 마련을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 많이 분양하고 있고 물량들 쌓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분양 받으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고 나중에 천천히 분양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분양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수도권 택지지구 및 신도시가 34.1%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아무래도 수도권 택지지구 및 신도시가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잖아요.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는 대부분 이제 분양가 상한제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전체적인 액면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렇게 실수요자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어서는 강남 4구 외가 23.4%. 집값이 좀 비싸도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쪽들을 많이 관심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4구 외에 서울이 18.1%. 그러니까 역시 서울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방 5대 광역시 세종시도 뭐 이렇게 그 다음 순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 갖고 계신 지역들은 수도권 택지지구 신도시 쪽이 1등, 강남 4구가 2등, 그 다음에 강남 4구 외에 서울이 3등, 뭐 이 정도구나. 이런 수요 니즈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설문 통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이라는 국토부의 보도자료가 4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정부는 4월 24일 화요일 14시, 오후 2시네요.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라고 해요. 이게 진짜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2005년도, 2002년도, 3년도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02년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을 지정해서 광역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뉴타운을 이렇게 지정하고 균형발전 촉진 사업을 통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해하기가 쉬웠어. 왜? 그냥 다 부수고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겠습니다.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 얘기니까 여기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런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든가 상가를 뭐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되면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하겠다. 저걸 하기 위해선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판단이 분명하게 섰는데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발표를 해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조차도 이 명쾌하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 헷갈리겠죠? 네,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요번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2018년에도 2017년에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보도자료들 보니까 그래요. 7월까지 접수받고 8월 중에 선정하겠다라고 하고요. 한 70% 정도는 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에서 여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해서 올리면 이제 그거를 선정을 해주고 30% 정도는 아마 국토부 쪽에서 바로 지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비율은 그 정도 할 것 같고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서울에도 하겠다. 원래 작년에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표할 때는 투기과열지구, 그러니까 서울이 다 투기과열지구죠. 서울, 성남시 분당구, 그 다음에 대구시 수성구 이런 데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과열지구는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 안 하겠다. 뭐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안 할 거다라고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일단 예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도 한 10곳 정도는 지정하려고 하겠다.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한 7곳 정도는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할 것 같고 3곳 정도는 뭐 직접 할 건지 어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울 안에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되는 곳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내용들을 봤더니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항상 이 내용에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말이 빠져요. 아니, 꼭 이 말이 들어가요.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 사업을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데를 거기를 찍어가지고 거기다 지정을 해줄 거예요 라고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역 지자체는 다음 얘기네요. 아울러 사업 신청,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하여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진을 하더라도 집값이 불안하면 해제하겠다, 페널티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페널티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8월 정도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들에서 이제 서울에서는 어디가 이제 지정이 될 거냐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이 기사에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예시로 나와 있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자, 도시 주거지 재생과 관련해서는 노후 저층 빌라 밀집 지역 7곳이 사업지로 선정될 전망이고, 이제 기존의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과 달리 도로 정비, 커뮤니티 시설 보강, 리모델링 등 개보수 위주의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사업 모델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을 선정되면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서울시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정부가 갖고 오는 돈을 좀 받아 쓰고 싶은 거죠. 예, 그 돈을 받아서 서울시 자체 자금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 자금을 좀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넣겠다는 건데, 일반적인 전면 철거 중심의 사업에 비해서는 보시다시피 사업 비용이 별로 안 크죠. 50억, 100억 하면 이게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과 달리 도로 정비, 커뮤니티 시설 보강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커뮤니티 시설 보강이면 동네 주차 공간이 되게 부족하면 일부 토지들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지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차장 지으려면 주민들의 땅이나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돈 갖고 오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또는 도로 좀 넓히려고 해서 집들 일부 토지를 사야 된다고 하면 이 돈이 50억, 100억 갖고는 실제로 사업 비용이 절대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택도 없는 금액이 있죠.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결국은 일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를 공공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들,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고, 알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제 소규모 자유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알아서 자기 돈 들여서 집을 개보수하시거나 헐고 새로 지으세요. 소규모로 헐고 지으세요. 할 때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도시정비 기금 갖다가 저리로 빌려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한쪽에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모델로 아무튼 7곳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얘기는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유력 후보지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어요. 서부권에서는 신촌, 불광리, 천연, 충현동, 창동상계, 장안평, 성수, 장위, 마장, 청량리, 제기, 수유, 창동, 안암동, 묵동, 서울역 일대 세운상가, 해방촌, 창신숭인, 창덕궁, 정동, 용산전자상가, 가리봉, 상도, 사동, 독산동, 우시장, 난곡, 난항동, 암사동 등등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지정될지는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된 지역들은 서울시가 예전까지 보도자료로 홍보했던, 얘기했던 그런 어떤 자료들에서 많이 좀 봤던 지역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국토부는 이런 거 지정하는 과정에서 2중 3중의 투기 방지 장치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라는 방침이기도 하고, 시장이 불안할 것 같으면 사업지를 7곳 미만으로 많이 지정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가이드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사업 신청 시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상생 협약도 필수적으로 맺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정하려면 주민들한테 이 임차인들하고 임대료 안 올리겠다라고 하는 상승 협약을 임대인들한테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후보 지역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한번 참고해. 8월달 가면 아마 또 어느 지역인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7월달에 접수한다고 했으니까 서울시가 접수한 데들 나올 거고 8월에 발표하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벌어지는 갭. 투자 문의가 뚝 사라진 갭 투자자. 갭 투자라고 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갭 투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을 찾아 소액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는 타인의 자본을 갖다 쓰는 거죠. 전세금이라고 하는 타인의 자본을 갖다가 하는 이제 전세 끼고 집 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갭 투자가 사실 전세 가격이 빠질 때 문제가 되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 갭 투자의 폐해들이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언론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인 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전세금 못 돌려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경매 넘기는 임대인의 사례도 있었고요. 진통들이 이 역전세, 일종의 역전세죠. 그거에 따른 이제 스트레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사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갭 투자 문의도 줄었고 사라진 갭 투자자라고 해서 지금 갭 투자가 성행하지 않는다. 뭐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왜인가 봤더니 일단 일부 지역들 갭 투자의 성지라고 했었던 노원구, 성북구. 이게 성지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되게 높아서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았던 구가 성북구 또는 노원구였다라는 역설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의 근래에 매매가들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세가는 멈춰 있는데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크죠.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돈이 커지니까, 내가 금액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주고 사서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지금은 1억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미 내가 산 금액은 3천만 원일 때보다 7천만 원을 더 주고 내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억 원 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1억 주고 사서 얼마나 더 먹겠어. 이제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3천만 원 갖고, 사실 앞서서 3천만 원 갭일 때 산 사람은 지금 1억 원 갭이 됐으니까 3천만 원 들여서 7천만 원 먹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지금 1억 원 들여서 사가지고 그 이상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에 들어가서 먹을 게 있나 싶어? 라고 어떤 의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거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아졌다. 이게 보면 전세 가격은 그게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도 통계에서 막 나오고 했었고, 그 원인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올라서입니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이 포함된 기사들도 읽어본 기억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4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전세가격이다.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면서 하락하느냐 아니면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대출 시장 자금은 굉장히 쪼여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물건을 사기는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전세금 같은 경우는 대출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하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커지면서 매수자들이 지금 딱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들어가는 데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전세가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단은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갭투자 문의도 없다고 하고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특히 이제 뭐 강남권의 입주 물량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 또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변수는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에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들의 대단히 이주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TV에서 또 읽을 만한 어떤 그런 흐름들 짚어갈 부분들이 있으면 꾸준히 저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GTX-A 사업권 신한은행 품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GTX-A 관련해서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GTX-A, B, C 3개 노선 중에서 일단 확실하게 가는 데는 GTX-A인 것 같은데, 사업권 관련해서 현대 컨소시움이랑 신한은행 컨소시움이 붙었는데, 신한은행 컨소시움이 점수가 좀 더 높아가지고, 되게 이례적으로, 신한은행 컨소시움이 GTX-A 사업권을 가져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되게 GTX-A 노선 자체가 굉장히 골드 노선이죠. 어떻게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부권에서부터 남동권까지 이어가지고 삼성동을 끼고서 이렇게 쭉 가는 굉장히 좋은 철도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일단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경기 파주에서부터 강남 삼성동을 잇는 GTX-A 노선 민간 투자 사업 평가에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파주까지 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추진돼서 빠르면 연내 착공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8년에 착공해서 빠르면 2023년에 개통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인가요? 5, 6년? 굉장히 빨리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대곡인 것 같은데요. 3호선 대곡역 주변으로 이제 이 GTX-A 노선, 이 대곡역 주변으로 이제 복합 환승센터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지역 북서부권의 어떤 교통중심지로 대곡이 개발이 될 것 같은데요. 대곡 주변에 이제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시개발 사업인가요? 예, 개발하는 이슈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 개발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을 개발하는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은 이제 이 일대는 교통과 물류 중심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 GTX 노선에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아이고박시다님께서 이번에 이 철도 관련된 책을 하나 출간하셨는데, 4월 30일날 출판 기념회 한다고 저보고 좀 와달라고 이제 출판사 쪽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가서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통망 변화에 따른 수혜 지역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나중에 제가 그 책은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읽어보고, 책 목차들을 보니까 주요 노선들 가고 있는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하신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봐서 나중에 알고박시다님도 부동산 TV 한번 모시고 와서 좀 진짜 알짜 얘기들 좀 캐낼 수 있는 거 제가 콱 캐내가지고 부동산 TV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10년 만에 SH 은평뉴타운 마지막 분양, 대형 위주 8개 단지 62가구, 4년간 임대 후에 미분양 물량을 마지막 분양하는데 시세 대비 한 10에서 20% 저렴하다라고 했어요. 자, SH공사는 4월 25일에 은평뉴타운 계약 해지 공가 세대 분양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우물골, 두산 2부 2단지, 제강말, 대호푸르주 5단지 등 8개 단지의 총 62가구인데요. 전용 166, 43가구, 134, 18가구, 101제곱미터 1가구 등 대형 위주라고 그래요. 자, 은평뉴타운 사진이 나오는데요. 저는 은평뉴타운 초기에 진짜 은평뉴타운 아직 분양하기 전에 홍보관만 있고 막 하던 시절에 차 갖고 가서 이제 저희 큰애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딱 태어나서 말 그대로 애기 때 은평뉴타운들 막 다녀보고 돌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견본주택에 41평형인가? 이렇게 좀 타워형처럼 생겨있는 구조도 있고 복층형 중대형 평형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보면서 꿈을 키우던 시절이라 그래야 되나? 예, 되게 좀 부럽긴 했었어요. 갖고 싶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들 중에서 보니까 이제 2008년에서 10년에 이 아파트들을 최초 분양했는데 이제 분양이 중대형 평형들 인기가 없어서 안 됐던 거래요. 그래서 안 돼서 일단 돈을 돌려 막아야 되니까 전세로 이렇게 분양 조건부 임대로 전환해가지고 시장을 내놨대. 살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분양받으세요 했는데 살아보고 나서 나는 안 받을래요. 요새 중대형이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나온 물량들이 요번에 좀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총 432가구가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요번에 62가구? 예, 요번에 62가구가 마지막 물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금액 자체는 주변의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SH가 푸는 물건 아니라 이제 민간 시장에 나와 있는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가 봐요. 이건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세나 이런 부분들은 예, 실제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전용 166제곱미터 분양가가 6억 3,400에서 7억 7,300이고 134제곱미터는 5억 9,800에서 6억 3,500만원인데 예, 뭐 아무튼 가격 차이가 조금 있다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거 진짜 궁금하다. 먹을 게 있나? 예. 저 은평뉴타운 굉장히 쾌적하고 약간 이제 저는 사실 부동산을 볼 때 개인적으로 저는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은평뉴타운은 살짝 좀 거리가 있죠. 예, 통일로 타고 다녀야 차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통일로 타고 다니는 게 좀 스트레스기도 하고 3호선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 은유 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주거지역들, 잘 정돈된 주거지역들로 계획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살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저도 기회가 되면 좀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예.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이번 주 뉴스는 이렇게 끝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또 힘내서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올해는 제가 부동산 TV에서 뭐 여러 부동산 시장 또는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부동산 TV에서 모시고 좀 많이 얘기해보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그런 초청 인사들 모시고 얘기 들어볼 기회들이 있으면 계속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